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33회 우리 피아노 치는 변호사 박지영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야, 정말 19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 암의 원인이 뭔 줄 알았었어요? 그거 알면 제가 뭐 노벨 의학상을 받고 여기 있진 않을 텐데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와서 이제 40대 중후반이 돼서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그때 피아노를 할 여건이 되지 않은데 막 부모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면서까지 피아노를 쳤다가 그게 이제 대학 문전 앞에서 꺾이고 나니까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격이 어떻게 내성적이세요? 아니면 외향적이세요? 많이 바뀌었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외향적이시고 지금은.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는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냥 꾹 혼자 참고. 삭히는 형이고요. 그랬구나. 500만 년 뭐 기억하고 뒤끝 장렬. 장렬 900만 년이나 기억을 하세요. 500만 년. 500만 년이나. 아무튼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서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 공부하셔서 결국은 서울대 음대 작곡 이론과로 들어갔죠. 가셨어요. 서울대를 가셨어요. 박사원이세요. 와. 저도 지금까지 서울대를 한 3번 다녀왔습니다. 네. 네,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걸어 가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면 이제 피아노는 못 하게 되신 거예요? 그 피아노가 사실 소 3마리랑 씨름하는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이렇게 뭐 불치병 걸린 분이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건 영화 속의 이야기고요. 대학 입학을 할 정도의 그런 밀어붙이는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피아노는 접고 그냥 공부만을 해서 음대 안에 그러니까 작곡과 안에 이론 전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를 들어간 거죠. 그때는 건강 상태가 어떠셨어요? 일단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는 날하고 안 다니는 날하고 날수가 많이 비슷하고요.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와. 돌 날라와요. 돌이 계속 오늘 날라와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학금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저희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공부해도 장학금 근처에 가지도 못하지만 저희 꼴통쇼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상위 0.1%를 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손가락 그 피아노에 대한 체력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몸에서 움직임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시간 혼자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거 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은데 그거를 피아노 한 곡 뭐 연주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또 공연 한번 하시면 이게 얼마나 막 속도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싸움이고 사실 지금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걸 평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건반을 치던 거랑 또 작곡을 하는 건 틀리잖아요. 네, 달라요. 성향이 그게 좀 맞던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제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외사랑이었던 음악이고 피아노였기 때문에 작곡 이론과도 정말 좋은 과고 거기서 배우는 음악학이 뮤지컬러지라고 해서 음악에 관한 하여튼 근본적인 학문이라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요. 저도 거기서 배운 게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 배운 토양으로 살고 있긴 한데 정작 그 퍼포먼스를 하지 못한다는 거에 관한 아쉬움은 계속 있었고요. 그게 마치 딸기를 먹고 싶은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비슷한데 한 끗 다른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건 계속 갖고 있었죠. 무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꼴통쇼를 하고 있는 제 심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농담. 아니 꼴통쇼가 훨씬 좋아요. 좋아. 원래 김구라 씨 대신 제가 나가는 거였어요. 모든 방송. 지금 김구라 씨가 나가 계셔서 그렇지. 근데 나중엔 그 이 쇼를 무한도전 이상으로 만들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다 대학교 몇 학년까지 또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 이렇게 전공을 하고 음대를 졸업했어요. 했어요. 1995년에 졸업했어요. 그럼 암은 언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병원하고 빠이빠이 한 이후에 다시 가서 내가 낫니 안 낫니 물어본 적은 없고요. 확인한 적도 없고. 그냥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은 네. 있고 이제 감기가 한 번씩 걸릴 땐 심하게 걸리니까 네. 이렇게 사진 찍어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이제 듣죠. 네. 제가 입 다물고 네. 뭐 문제 있냐고 네. 그러면 문제 없다고 오. 뭐 감기만 나으라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뭐 이제 뭐 공증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무슨 신체 검사도 네. 하고 회사에서도 신체 검사 할 때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뭐 그런 다른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와. 그러면 내 스스로 몸이 정말 좀 좋아졌다라고 느낀 건 몇 년 후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몇 학년 때? 안 좋아졌어요. 계속 안 좋아지고 네. 노화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어떤 거요? 노화가. 노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렇게 팔팔해야 할 20대를 네. 좀 이렇게 아팠으니까. 예, 아프고 나서 네.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계속 건강이 좋아졌어요. 어. 예, 그래서 지금은 정말 티끌모아 태산돼서 태산만큼 건강이 좋아졌고요. 네. 예, 그 노화가 시작된다는 건 그냥 농담이고요. 네. 막 말하는 거고. 괜찮아요. 네. 막말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하고. 네. 그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졸업을 했으면 사실 뭐 구직을 하고 그렇죠. 제 전공을 살리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가 누가 되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된 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피아노를 못 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 별게 아니고 음악 이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제 전공이 무엇이든 사실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공도. 네, 그러면 다 백지로 돌아가서 그냥 박지영이 내가 이 지구라는 별에 불시착해서 한 번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지구 별에서 여행하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잘 소풍 끝내고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24살에 생각한 게 법이었어요. 아니 음악도 아니었고 음악도 네. 아니고 엉뚱한 갑자기 왜 또 법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꼴통인데요. 네. 정상이 아닌 거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계산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굉장한 위로와 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조금 이모셔널하고 감정적인 것이라면 예. 법이 주는 위로는 굉장히 직접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어떤 분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맞아. 들고 오시면 어쨌든 서면 써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그분한테 그 돈을 다시 쥐어드릴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프로세스가 법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다 알았던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내가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현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달할 곳을 생각한다면 법이 꽤 괜찮은 삶의 도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보통 우리는 거꾸로 아닙니까? 왜 법 쪽에 계셨던 분이 그쵸, 치열하게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뭐 분쟁하는 것만 보게 되고 그게 싫어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것만 보게 네. 되고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나 음악을 해야 돼.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으로 그게 그냥 그렇게 한번 꽂히니까 또 제가 그 뒤끝 장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꽂히니까 그 마음이 또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뒤끝 장렬을 또 이렇게 또 좋은 장점으로 승화시키셨네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상의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간다. 네가 법조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목에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사법시험 문제 한 문제도 풀 수 없는 실력이잖아요. 이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딸이 법조인 된 걸로 생각하고 목에 힘 풀고 계시는 분 앞에 제가 딴저를 필 수가 없잖아요. 보통 부모 같으면 무슨 너 몸도 안 좋은데 다시 공부를 해서 무슨 법조인이야 이랬을 텐데 반대로. 너는 분명히 된다. 그런데 될 때까지 네가 고생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서 그런 영향이 되게 큰 게 좌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좀 이상하세요. 그럼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피아노 한창 친다고 할 때 또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셔서 그 다음에는 기업에 들어가셔서 그냥 기업에서 보통 회사원, 쭉 다시고 퇴직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전업주부셨고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병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음식이나 그런 게 다 또 어마어마한 하셨을 정말 텐데. 에너지를 써서 네네. 좋은 거 구하고 네네. 정말 만드시느라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는데 네네. 또 다시 내가 딸이 공부한다 그러면 또 그 음식을 또 해야 되고 하랬잖아요. 네. 제가 그 사법시험 2차 시험은 나흘 동안 치는데요. 네. 제가 고시원은 신림동에 있고 예. 저희 부모님 집은 용인이어서 네. 새벽 3시에 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를 신림동에서 데려다가 그 강북에 그 사법시험 치는데 데려다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셨어요. 저도 집 나와가지고 4일 지나니까 네. 파출소에 끌려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오셔가지고 또 어머니가 또 네. 차로 또 직접 사인하고 저 사인하고 끌고 끌고 가시고 가서 뒤지 맞았죠. 그러니까요. 네. 참 같은 엄마인데 그러니까. 참 다른 곳을 다니게 그러니까 제가 되시네요. 23번 가출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이제 그 어머님이 하셨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말씀 드리니까 제가 생각이 뭐냐면 아이의 자존감을 최고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는 부모가 되는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요. 사실은요, 부모가 되려면 부모 관련된 교육을 적어도 책을 통해서 냈던 교육을 통해서 책은 최하 100권 이상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100명의 스승보다 아버지의 스승이 최고라는 말.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교육 안 받아. 네. 아버지들이 언제 내가 그걸 느끼고 교육하냐면 아이가 사춘기에 빠져들면 그때서야 막 책 읽고 뭐 맞아요.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려고 해요. 사실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가 나를 안 믿어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줬는데 말씀을 못한 거라 생각하시고 네. 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나는 지금부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최고의 나는 너를 항상 믿어. 그렇게 하셔야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그러니까 뭘 해도 네. 지지해주고 그럼요.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네. 있었다는 게 전 정말 오늘의 박지영 변호사를 만든 것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해보지도 않았던 사법 공부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법대 안 그러니까 법대 공부를 다시 수능 공부를 다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사법시험은 이제 자격에 제한이 없잖아요. 아.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칠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예. 네,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없어요. 전 사법시험 제도는. 그거 안 네. 해봐가지고 네. 운전면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대학 나오지 않으셔도 사법고시만 보셔서 변호사가 되신 맞아요. 거니까. 네.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당시에 저는 아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밥 먹고 나와서 잠시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는데 그 스터디 그룹들이 이렇게 무리무리 네. 이렇게 스레퍼 끌고 이렇게 추리닝 네. 입은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네.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유 나이 들어서 시험 합격하면 네. 좀 그렇더라. 오. 그리고 여자면 좀 그렇더라. 법대 안 나오면 좀 네. 그렇더라. 지금 다 해당되네 지금. 네, 네. 그 말을 듣자 또 오기가 좀 생겼죠. 오. 뒤끝이 뒤끝 이제 막 장렬. 뒤끝이 막 올라온 그쵸. 거죠. 오케이, 네. 뒤끝 소녀, 예, 네. 그래서 뒤끝 에너지. 네. 오케이. 다른 건 다 바꿀 수 없어도 법대는 내가 한번 네. 다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나이랑 성별을 못 그렇죠. 바꾸니까요.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중에 서울대 법대에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누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편입이나 네. 서울대 이렇게 뭐 입학 이런 걸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무릎 꿇고 얘기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대 원서도 못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는 원서를 아무나 안 줬어요. 아세요? 지금은 원서 아무나 주지만 근데 그거를 2번이나 그냥 야. 그래서 서울대 법대 3학년에 네, 편입생으로 학사 편입을, 다니는. 98년에 96학번을 달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사법고시 공부해 와서 제가 책을 봤더니 네. 이건 책이 아니더라고요. 책이 아니죠. 야, 이건 글도 아니에요. 글도 글도 아니죠. 어려운 그건 거예요. 아니죠. 네. 근데 그거 사실은 내가 음악 작곡하다가 그 책을 맞이하고 이제 그걸 다 공부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한자도 엄청 많던데. 맞아. 그렇죠. 처음 봤을 땐 이거는 이제 외계인이 써놓은 네, 글씨고 그렇지. 해독해야 되는 네, 글씨지 네. 읽어서 외울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전혀 못 되죠. 그쵸, 네. 저로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네. 외우는가. 옥편 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네. 거예요. 본문 읽는 네. 시간보다. 근데 그런 게 500-600페이지씩 되는 게 몇 그러니까요. 번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면 끝에서 정말 하위 있겠다 그런 생각했었죠. 처음에는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사실은 전혀 봤던 책도 아니고 그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계속 훈련돼 있는 아이고 나는 3학년이지만 뭐 그 책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온 친구들은 그러니까 법대를 1학년부터 온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너는 서울대 법대 가야 된다. 너는 판검사 된다. 그런 말을 들어서 좀 그게 어떤 좀 압박이 돼서 온 사람들이 좀 일정 부류 있는 것 같고 서울대 법대 들어왔으니까 시험 쳐야지 그냥 그런 거에 밀려서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다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쵸. 그 뒤끝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뒤끝 끝을 봐야 되니까 그냥 뭐 엉덩이 붙이고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남들하고 다른 노력은 어떤 거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해서 사실은 그거를 내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오케이. 뭐 흔한 예로 뭐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뭐 게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땐 게임 없고 이제 팩차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팩차기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서 놀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팩차기 하고 싶은데 공부 어떻게 하나요? 우유팩 같은 거 차기하는 거 이제 팩차기를 안 하면 돼요. 팩차기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졸린데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침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침대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질문 속에 사실 답이 있어요. 우리 정혜일 선생님이 그 말씀 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누가 모르냐고. 우리는 펜은 뭐 사고 앉아 있는 자세는 어떻고 책은 뭘 사서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볼펜은 어느 브랜드의 0.7mm 썼는지 0.5mm 썼는지 그게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그 차이를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서울대 법대를 그냥 다녔던 친구들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인생관을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돼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공부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내 목적이 혹시 선한 목적에 해당한다면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변호사님 입장이면 나는 암에 대한 완치했다는 것도 안 받았고 나는 언젠간 또 죽을 수 있다. 나는 암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뭐랄까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계속 바라보는 그 어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이겨냈어요? 그게 사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잠시 3부에서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왔었던 사람인데 그 공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분명히 또 그러면 내가 또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잠시 후 3부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